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산 갑 국회의원 후보 송인배 후보입니다. 쉬운 해고법이 통과된다고 불안해하는 가장들이 있습니다. 살림살이를 지키기 어려워하는 주부들도 있습니다. 주었던 것마저 다시 빼앗는 도지사,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 가게를 냈지만 월세조차 내기 어려운 불경기, 자식들 눈치 보며 한탄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번 선거에서 양산 시민들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하지 마라. 대통령 눈치 보고, 당 눈치 보고, 이런 정치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이젠 지키지도 않는 장밋빛 발전 공약도 믿지 못하겠다. 저 송인배는 준엄한 양산 시민 여러분들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살림살이를 먼저 챙기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금 신도시는 부산이나 울산으로부터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아쉬움, 어려움은 이전에 살던 도시에서 느껴왔던 도시 서비스가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문제입니다. 그중에서 결국 교통, 문화, 교육의 문제이고 가장 큰 어려움은 아이 키우기와 교육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양산을 위해서 저는 아이에게 안전한 도시라는 모토로 각종의 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금 신도시에서 황산공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렵습니다. 직선도로를 꼭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물금 신도시에 초등학교가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워터파크 옆에 도서관과 함께 영어 도서관을 같이 짓는 그런 계획을 꼭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상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금 신도시 지역에는 교육 기능 또 문화 기능이 상당히 좀 지금 현재는 취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워터파크 그 부지 옆에 중학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 부지가 지금 용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복합 문화타운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공약을 지금 내걸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워터파크 부지가 약 한 4,000여 평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상당히 큰 부지입니다. 네. 그리고 부지가 굉장히 위치가 좋은 부지죠. 신도시 중심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부지를 어떻든 변환을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중학교 부지,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용도의 부지와 이제 서로 교환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곳에 도서관을 짓고, 그리고 그 도서관을 단순히 일반 도서관을 짓는 것이 아니고 양산에 지금 웅상 쪽에 지금 영어 도서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 지역에는 영어 도서관의 요구가 아주 강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도서관과 함께 영어 도서관을 같이 지어서 아이들에게 좀 더 아이들 키우기 좋은 물금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엔 송인배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입니다. 약속을 해놓고 이전의 약속은 이제 뒤로 이제 밀어놓고 또 새로운 큰 약속, 장밋빛 약속을 다시 내놓으면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시민들에게 실제로 많은 실망감,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약속이.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안 됐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좀 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했습니다. 이런 식의 약속에 대한 결산을 내놓음으로써 이 약속이 이후에도 또 내놓는 약속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난 공보상에 나와 있던 윤 후보님의 공약이 이제 63개였던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참 많은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으셨어요. 교동의 운동장 시설을 확충하겠다. 그리고 어곡 도시가스 설치. 어곡 도시가스 설치는 이번에도 다시 공약을 내셨더만요. 그리고 북부동의 전통 문화가 숨쉬는 테마거리를 조성하겠다. 호포역에서 원동까지 직선화 도로를 개설하겠다. 부울경 교육 국제화 특구를 유치하겠다. 양육비 0세에서 5세까지 전 계층을 지원하겠다.
고등학교 무상 질문 의무 주시죠. 교육 단계적 확대를 하겠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신설하겠다. 이런 교육 공약들이 있었는데 민생 생활 공약이 많았는데 지켜지지 않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 후보님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물론 12개의 지금 미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앞으로 이것은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기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예, 추진될 수 있고 앞으로 제가 예, 반드시 이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제 중장기적인 건이든 어떻든지 간에 이것을 사전에 얼마만큼이나 이제 기간이 걸릴 것이니까 지금 이 시기 4년을 앞둔 임기 동안에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공약을 해야지 장밋빛 큰 공약으로 마치 이것을 4년 안에 만들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공약들은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이 약속을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100%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약속의 신뢰를 위해서는 분명히 이것에 대한 이후에 어떻게 됐다는 설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러 가지의 아쉬움이 시민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는데 일분의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윤 후보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우리 윤 후보님께서 지난 그 초기에 어떻든 좀 송사에 휘말리셨지 않습니까? 물론 무죄로 결론이 나기는 했습니다만 이 송사에 휘말리면서 사실상 양산이 국회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한 1년 반을 지냈어요.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고요. 근데 이것에 대한 원망을 검찰에 하겠습니까? 어디에 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양산의 일들이 많이 진행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네, 다음 송윤배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상하북 지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신도시 때문에 균형 발전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발전 전망을 상하북 지역 같은 경우 발전 전망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상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계 산단이 지금 준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계 산단만 들어온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기반 시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형태의 주거단지 그리고 산업단지로 해서 인구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해서 들어온 인구들이 자기가 일자리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우리 양산 안에서 쓸 수 있도록 그 지역 안에서 쓸 수 있도록 생활 기반 시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대도시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기반 시설이 마련이 안 돼서 실제로 약 한 1조 원 정도가 외부에 나가서 소비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있다고 하니까 좀 더 분명히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북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하북은 종합관광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계획을 통도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까지 포함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양산 시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무상급식이 폐지됐던 문제였습니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불완전한 해결입니다. 한 2달치의 무상급식 비용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논쟁이 다시 쟁점화가 되거나 내지는 학부모들이 다시 불안에 떨게 될 그런 상황이 예상되는데요. 저는 학교급식법을 개정을 해서 국비를 통해서 안정적인 무상급식, 안정적인 학교급식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라는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 같은 경우에 좀 특수성이 있죠. 지금 읍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까지 지금 급식이 진행이 되지만 동단위는 지금 초등학교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동단위에 계신 우리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데 이것까지 하나로 합쳐서 고등학생까지 다 무상급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윤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게 이야기하실 거 아니니까. 지난 경남도와 경남도 고등학교까지 이제 같이 다 무상급식을 진행하자는 제안. 일단 이러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은 항상 예산에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이제 저 의견과는 조금 다르신데요. 어쨌든 환영하는 부분도 있고. 이 문제의 가장 근원은 어디 있냐면 홍준표 지사의 결정으로부터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지난 행동을 보면은 아마 지난번에 결정했던 무상급식 폐지에 대한 문제를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이 아주 확고한 것 같습니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지 밥 먹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선별적으로 급식을 해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뒤로도 이러한 전체 학생들을 공이 무상급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오셨습니다. 걱정이 큽니다. 홍 지사께서 다시 또 선거가 끝나면 이전에 혼란 상황을 재현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러한 좀 불안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윤 후보께서는 지난번에 홍 지사께서 무상급식 폐지 선언을 한 이후에 바로 홍 지사의 편을 드셨습니다. 조정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홍 지사의 입장에서 의견을 내셨고 결론적으로는 학부모들의 편을 들지는 않으셨죠. 윤 후보님,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지사의 모든 사람의 그런 행위나 어떤 이런 역량에는 명함이 있습니다. 잘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 잘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획일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홍 지사도 마찬가지로 그 도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잘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획일적으로 잘 됐다 잘못됐다 하는 것은 그는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든 뭐 홍 지사의 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뭐 말을 좀 피하시겠다 이제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홍 지사에 대한 양산 시민과 학부모들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독선적이다, 불통이다, 경우에 없는 행동을 한다. 그리고 의회에서 오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문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반드시 시민들이 평가하고 심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 후보님께서는 그 석계 3단에 대해서 우선 찬성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을 우선 묻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석계 3단의 조성에 따라서 지역민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역의 그런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석계선단은 지금 조성 단계에 있죠. 지금 공사 중으로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엊그저께도 제가 석계를 갔더니 이 문제에 또 다른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좀 관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단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내려오는 반해 쪽이나 이쪽으로 내려오는 물이 흙탕물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소를 키우거나 아니면은 그 물을 실제로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당장 그 물을 못 드시는 상황까지도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학교가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하북 지역의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질문을 너무 네, 시간이 모자라죠. 답변할 시간이 없는데. 네, 큰 틀에서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국비가 이제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얼마나 열심히 잘할 수 있느냐, 열심히 잘할 수 있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여당 의원님들은 이제 여당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영남 지역의 야당 의원이 여당 의원님들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합니다. 단적으로 우리 윤 의원님 지난 4년 동안 우리 예결특위 한 번 이제 참석하셔서 우리 예산 많이 가져오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김해의 우리 당의 유일한 의원 민홍철 의원은 4년 동안 예결특위 3번 들어가셔서 김해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남의 야당의 힘이거든요. 야당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야당 의원들에게 중요한 자리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될 자리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영남의 야당 의원을 꼭 이용해 주십시오. 지역에 설령이 되면 양산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자신만의 특화된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에 이것은 꼭 한번 해야 되겠다. 양산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이전에 양산 신도시를 개발했을 때의 계획이 3대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3대 자족도시. 그러니까 자족도시라는 것은 50만의 인구가 살면서 그 안에서 해결하고 그 안에서 소비하고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었죠. 하지만은 지금은 어떻든 양산이 아직까지는 이제 완성되지 못한 단계이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주변에 이제 부산이나 울산, 경남 사이에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대도시로 좀 이 직장을 나가는 사람들의 배드타운화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안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자족도시, 자족화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교육과 문화 그리고 실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들이 우리 안에서 꼭 이루어져서 그 소비의 이득이 우리 양산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후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공약을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 마지막 순서로 유권자들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우리 물금읍의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옛날 물류의 중심이었습니다. 물류의 중심 땅 물금. 아니할 물자에 금할 금자를 씁니다. 금하지 아니한다. 모든 것이 다 되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가능성과 도전을 의미합니다. 이곳 양산을 다시금 가능성과 도전 그리고 희망의 땅으로 꼭 만들겠습니다. 2004년도 제가 처음으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4번의 낙선을 거쳤습니다. 저에게 양산에서 정치하는 것은 금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47.7% 그리고 51,809분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곳은 물금입니다. 가능성과 도전, 희망의 땅입니다. 기필코 승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